16주차 위클리 리포트. 오늘 이야기는 중소기업 신입으로 들어가면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날짜가 5월 2일 황금 연휴 3일차입니다. 벌써 연휴의 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 전에 하고 싶은 걸 다 해야 되는데 5월 2일은 회사를 다닌 지 16주차가 되는 날입니다. 위클리 리포트를 올린 게 어디 보자, 몇 주차까지 올렸죠? 10주 동안 안 올렸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심 3일을 여러 번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 개발자 야근입니다. 유튜브에 개발자 야근이라고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많이 나오죠. 저 같은 경우는 야근이 필요할 때가 아니면은 잘 하지 않습니다. 강요하는 분위기도 아니고요. 신입 초기일 때 7시가 되면 대표님이 지나가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준희 씨 왜 집에 안 가세요? 야근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좀 할 게 남아 있어서요. 그때는 제가 할 게 남아 있었겠습니까? 뭐 받은 것도 없고 일할 것도 없었는데 남아 있었던 이유는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겠다. 그리고 회사의 코드들도 공부를 하면서 회사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좀 남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겸 있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대표님이 왜요? 빨리 가서 쉬세요. 집에 가서 쉬어야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곳이죠. 저희 회사는 딱 필요할 때 야근을 시키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하게 됩니다. 알아서 저절로. 근데 문제는 그 저절로가 아주 많이 자주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이 50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 70% 이상이 개발자예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맨먼스가 충분한 것 같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자보다 일이 더 많습니다. 제가 영상을 지난달 동안 올리질 못했잖아요. 그만큼 일이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야근이 잦아서 그렇습니다. 야근을 했었던 이유는 프로젝트 1차 마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감 때문에 좀 늦어진 거지 보통 정시 퇴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날은 좀 더 일찍 퇴근도 가능하고 점심시간에 1시간 정도 늦어도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물론 사수한테는 어떤 이유 때문에 점심시간 1시간 정도 비게 되는지 얘기를 해야겠지만요. 회사가 그렇게 빡빡한 문화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마감 때이거나 갑에 급박한 요청이 있었을 경우에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야근이 시작되는 것이죠. 제가 앱에다가 야근을 얼마나 하는지 기록을 했었거든요. 대충 이거를 제 월급으로 나눠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최저시급에서 조금 덜 되거나 최저시급쯤 되더라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최저시급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눈물이 날 것 같네. 일을 할당받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팀장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태스크를 분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할된 태스크를 각 팀원한테 전달을 해요. 이번 주에는 이 태스크를 하고 다음 주에는 이 일을 하시라고 이렇게 태스크를 딱딱딱딱 나눠줘서 기록을 하고 저희가 그거를 하게 돼요. 분배된 태스크를 받은 저는 알아서 이번 주에 어떤 걸 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비즈니스 데이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스케줄을 제가 알아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무슨 기능 만들고 여태까지는 UI 조정해가지고 뭘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요. 대충 제가 스케줄링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이번 주까지 가능할 것 같다, 아니면 조금 벅찰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 주까지 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경우도 많아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실력이 부족한 경우. 앱을 만들거나 프로그램을 만들 때, 메소드를 만들 때, 또는 클래스를 만들 때 확장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뭔가를 만들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다시 뒤집어 엎어야죠. 이거는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나오는 실수기 때문에 이건 제 잘못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거죠. 활용해야 되는 API나 패키지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패키지나 API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안 됐을 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스크립트를 보고 활용해보고 하지만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랬으니까. 아니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그럴 경우에는 예상보다 좀 더 이 플랜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정시 퇴근이 어려워지게 되죠. 본인의 실력 탓이니까 탓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러면. 두 번째, 갑의 요청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갑이 디자인을 갑자기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UI 방식을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기능을 변경을 하는 또 뭐라 그래야 돼? 소스를 변경을 할 테니까 그 소스에 맞게끔 코드를 다시 만들어주세요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구조를 새로 짜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간혹 생기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내가 확장성을 고려했었으면 그 1번의 이유와 비슷하겠지만, 하지만 어쨌든 값의 변경 사항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미리 말해주지 않아요. 마감 막 이틀 전에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되게 급박하게 갑자기 지금 당장 해서 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가끔 종종 보통 있지만, 요게 저한테는 큰 도전이 되기도 하고 공부가 좀 많이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힘들어요. 아주 많이, 되게 많이요. 이럴 때는 한 새벽 6시, 5시 이렇게 간 게 한 5-6번 된 것 같습니다. 보통 일찍 가요. 한 2시쯤. 자, 세 번째, 상사가 내가 만든 거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경우. 이건 좀 특별한 케이스긴 한데 제가 겪은 거거든요. 상사가 제가 짜놓은 코드를 보니까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왜 이 코드를 이렇게 짰죠? 왜 구조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메소드는 왜 이렇게 짰죠? 매개 변수는 왜 3개죠? 이거는 한 개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닌가요? 등등등등 이런 이유를 얘기를 해줘요. 구조적인 면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변수명이나 메소드명, 명에서 걸리는 것도 있어요. 유튜브나 아니면은 블로그 글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변수명 짓는데 1시간 걸린다. 개발자가 제일 어려워하는 거, 변수명 짓기 1위. 그 맥락인 것 같긴 한데 힘들어요. 이건 진짜 많이. 더 힘든 건 뭐냐면은 상사가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그거를 못 알아먹겠는 거예요. 모르겠어서 계속 질문해요. 이해가 잘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려워요. 약간 스무고개 하는 그런 느낌? 그래도 결국에는 해내요. 스무고개를 다 넘어가서라도 어쨌든 만들어가지고 오케이 하고 다음 태스크 넘어가니까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제가 열심히 공부가 잘 되어 있다면 그때 그분이 왜 저한테 그걸 지적을 했는지 알게 되는 날이 오겠죠. 아직 제 생각에는 그 레벨로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레벨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회사에서 야근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어딜 가나 개발자랑 야근은 커플인 것 같더라고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직무를 하면서 야근하는 게 정말 싫지만 제가 한번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고, 결정한 이상 제 결정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충분한 기간 동안 회사를 한번 다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일이 없는 한 제 채널 구독자들 중에 개발자로 취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채널명 자체가 개발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독을 하시는 거겠지만, 취업 시장이 또 얼어붙어서 걱정도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좌절하지 말고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도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별로였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시고 싫은 이유도 좀 같이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